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김현정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 목소리, 누구세요? 심야 DJ 같은 목소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우리 애청자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에 오긴 왔는데 끝까지 안 나오면은 박순봉 기자나 김준일 평론가가 해야 한다. 다행히 목소리가 조금 나와서 심야 DJ처럼 오늘 뉴스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뉴스 뭐부터 갈까요? 검찰과 전쟁 선포한 민주당.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어제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대검 대변인실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흐름을 먼저 한번 쭉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 7일에 그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큰 여파를 낳았었고 9일에 노만석 그 대행이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네. 그때 입장문이 법무부 의견 참고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랑 협의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랬는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하고 의견이 명확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논란은 더 커졌고 책임 공방까지 일어났고요. 이후에 야당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 공격을 하고 검사들 내부에서도 다 들고 일어났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또 검란이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런 혼란상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제 노 대행이 휴가 내고 고민에 들어갔고 어제 결국에는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면직안이 제청이 되면은 법무부 통해서 오게 되면은 바로 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 대행이 원래 그제 휴가를 냈고요. 어제도 또 연차를 같이 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도 답이 없었고 이후에 일정들은 또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직은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검사장들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사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의미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이미 검사들 내부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리더십도 많이 훼손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지는 뭐 여권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못 버틸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대가 좀 약해 보인다, 아하. 그만둘 것 같다, 그리고 리더의 모습은 이미 잃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실이 어제 바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는 사전에 논의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느 정도 좀 예견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제 돼버린 검찰. 물론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끌긴 하지만 이게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총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제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사표 내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 예우 받고 떼돈 버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즉시 징계 절차에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검사들은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다고 그럽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검사들의 역진 조항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뭔가 이 징계를 해야 된다,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고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했던 표현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전해드리면은 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허허. 그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을 호구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강한 표현들을 연이어서 내놨거든요. 어. 이게 이제 말로 먼저 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입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표현들도 나왔었는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검사들은 원래 이제 일반 공무원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6개로 징계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임하고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검사들은 그 파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요거를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 특검법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자를 수 있도록 만들겠다, 법을 바꾸겠다라는 얘기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정 대표 표현 중에 들으신 것 중에 이 검사장은 수평 이동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검사로 강등을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것도 규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평검사로 낮출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그렇게 조치해라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지검장들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모여서 한 2명 빼고 네, 임은정 지검장과 누구 뭐 2명 빼고 다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 그것을 겨눈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활비도 어제 깎았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어제 있었는데 네. 일단 오전에는 원래 정부안이 72억 원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20억 원 깎아가지고 52억 원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후에는 더 깎아가지고 31억 5천만 원으로 조정을 했어요. 한 40억 원 정도를 더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조사도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청문회, 상설특검 이런 카드도 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자, 예.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 검찰을 둘러싼 일들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전에 제가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게 대행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사상 초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상 초유는 아니고 두 번째네요. 음. 2009년에 그 당시에 한번 있었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상황. 자,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보세요? 뭐 대행의 대행 체제는 이미 나라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덕수 이제 네. 다 뭐 탄핵되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한 적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을 왜 그러니까 뭐 요거하고 좀 다른 결인데 무슨 음. 얘기냐면 왜 검찰총장 안 뽑지? 음. 계속 지금 왜 공석으로 두지? 어. 아무리 검찰청이 폐지가 예견됐다고 하더라도 조직에 수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한다.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안 치면은 그러면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반발을 할 테니 그냥 대행 체제로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건데 이 사태가 나서 이제 검찰이 이제 구심점을 좀 잃었다. 노만석 대행이 근데 그렇다고 계속 있는다고 해서 검찰 조직원들로부터 신망을 좀 받으면서 뭐 조직을 이끌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박순봉 기자가 정리를 했지만은 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정부 여당의 톤 앤 매너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흠. 뭐냐면은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확한 대통령실은 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SBS 이제 유튜브에 나와 네. 가지고 아니 이게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장동 일당 이제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제 선을 그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일 열받는 것이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815억 원을 환수 못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존해 주려고 하냐. 우리 원수들인데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요 톤의 매너로 보면은요. 이 항소 포기로 뭐 얼마까지 환수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지금 어차피 예. 항소했어도 추징금을 못 걷는다. 아니다 거둘 수 있다. 이 논란이 지금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거둘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엇갈리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소? 이제 이런 의견이 많은 와중에 우상호 수석은 이쪽에 힘을 실어준 거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에 좀 더 얘기를 힘을 실어준 거고 예, 뭐 예. 이런 상황 이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현안이 되니까 답변을 이제 한 거죠.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수사지휘권 하려고 했으면은 서면으로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겠냐. 이거는 진짜 권고였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민주당 예. 톤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강공 모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부 뭐 국민일보가 이제 보도도 하고 그랬는데 허탈한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명분과 실리도 다 못 챙겼다.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이제 사퇴하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뭐 음. 그래서 일부 검사들은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처럼 노만석만 이렇게 가면은 이 외화부혹이 이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검사도 일부 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어제 경향신문이 쓴 건데 1차 수사, 이거 대장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때 1차 수사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2차 수사가 이제 꾸려졌는데 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2차 수사가 지금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2차 수사팀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1차 수사팀에서 있었던 뭐 예를 들면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이 이제 경향신문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택적 집단 행동에 비판적이어서 그 검사장들의 공동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한 거 성명 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검사장들이. 사람도 있다는 예, 얘기죠. 이제 1번 뭐 임은정 검사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 두 한 사람이 사람이 안 했죠, 지검장 중에. 예,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1차 수사팀한테는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 항소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 내부에서도 이제 막 이견이 생기고 지금 막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뭐 정권에 반항을 하거나 이게 뭔가 뭐 문제 제기를 하기에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뭐 인제 민주당에서는 그 목소리를 내면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면은 굉장히 강하게 불이익을 주겠다, 징계하겠다, 뭐 승진해서 아까 뭐라 역진 조항이라고 역진 조항. 했나요? 예. 예, 수평 이동이 아니라 더 아래로 내려가기까지 하겠다라고 강하게 하니까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구심점도 없고 뭐 예. 이렇게 의견도 갈리고 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이제 확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에 대한 여론들 어쨌든 선택적 분노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외압으로 보일 만한 거를 이런 거를 한 법무부나 정성호 장관이 문제가 있지만은 왜 검사들 왜 저래? 왜 옛날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엔 조용하다가 왜 그래? 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검사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엄포를 놓는 게 네. 이게 실제로 이어질 것인가? 그 엄포를 놓는다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검사를 이를테면은 파면을 안 시키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파면을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파면 조항이 정청래 예, 대표가 예. 왜 파면 조항이 예. 없냐? 파면도 시켜야지. 뭐 이렇게 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검사 징계법도 바꾸고 하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수사가 뭐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수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뭐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가 야 쟤 잘라라고 하면은 이거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일종의 신분 보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외압에 받지 말라라고. 흔들리지 말고 수사하라고 해놓은 조항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게 맞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실제 거기로 갈지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특활비는 70억에서 한 40억으로 30억 깎았어요. 이거는 약간 예고편 같은 거고 더 그러면은 검사 징계법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거기로 갈지 그거는 이 사안을 확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할지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하고 기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엄포만 놓고 적당히 이제 출구 전략을 할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국민 여론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의 목소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중요해지겠네요. 그 여권 내부에서 좀 인상적으로 봤던 걸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예.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그 정성호 장관의 재발견을 됐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강경한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처음에 정성호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도 정청래 지도부하고 좀 입장 차이가 있었잖아요. 좀 네. 천천히 가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약간 합리주의자 이렇게 비쳤었는데 모 인사가 하는 얘기는 이번에 능력을 인증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의 일을 처리한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전제가 좀 깔려 있긴 하지만요. 그 대통령의 일을 처리한 거고, 그다음에 검사들을 일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수면 아래에서 나오는 비판들이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약해졌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경층에서는 뭐 정성호 장관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예, 여권 강성층의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 평가까지. 노만석 대행은 어제 그렇게 사퇴를 했는데 정성호 장관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이제 야당에서 나오잖아요. 그 네. 이야기가 힘을 얻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혀 뭐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권은 지금 여론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 기회를 이제 검찰 개혁이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제 방송에도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인사가 하는 얘기가 핵심적인 사람인데 튀어나오는 자들만 시범 케이스로 도려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지금 헌법 존중 TF도 그렇고 예. 정부에서는 누굴 믿고 쓸지 안 쓸지 이걸 지금 판단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 검사들도 지금 중수청 설치되면 수사관으로 갈 때 예.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채용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예. 예전에 해드렸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만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가린다. 이번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걸 또 국정조사하면
또 여론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당 내부 취재한 내용까지 쭉 전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오늘 뭐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풀어가 보기로 하고 두 번째 사안 넘어가죠. 황교안 전 총리 체포. 황교안 전 총리 어제 내란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오전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압수수색도 이뤄졌고요.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어제 저녁에 바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장 심사를 오후 4시에 하게 됩니다. 네. 되게 속도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체포영장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마무리될 때쯤에 영장을 치거든요. 근데 그 시간 다 활용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가 뭐냐면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그때 비상계엄 선포했던 날이잖아요. 네. 그때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됐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하고 부정선거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 전 총리는 뭐 어제도 입장문이 나왔는데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어딨냐 이런 입장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는 상대는 특검이 아닙니다. 경찰도 아닙니다. 저는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뭐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측근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 구속이 된 거, 이 체포가 된 건 네. 혐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내란을 선전하는데 아, 그러니까 내란의 선전 선동을 했다. 내란 선동 혐의가 되는 거고요. 예. 특검의 판단 이런 겁니다.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도 했고 원래는 이제 공안검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당 대표도 했고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이 계엄이 잘못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고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하고는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네. 국민의힘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항소포기 논란을 키우려고 총력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국회에서 항소포기 외압 규탄 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이 황교안 전 총리 체포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표현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국민의힘의 모 관계자가 네. 했던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것만 전해드리면은 동역 본색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의미가 결국에는 부정선거 세력, 내란 동조 세력하고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아니고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상 다른 길을 좀 가고 있었는데 왜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까지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뭐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이 이 윤어게인 세력이 좀 주축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이거를 이제 탄압이라는 거를 좀 부각하려는 것 같은데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그러니까 광주 좀 5.18 뭐 참배 모욕 참배 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저지당했는데 네. 진정성이 전혀 없다. 뭐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과 단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게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또 이런 얘기하면은 네. 또 월간 광주 뭐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이게 환영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고 일단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그동안 계속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3번인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 집행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한 게. 네네네. 그래서 그쪽에 관계가 있는지 문제는 이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의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도 체포하고 나라를 망친 뭐 종북 주사파 세력 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비상계엄 했을 때. 뭐 서천호 의원 예를 들면은 예전 3월 1일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양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숴야 됩니다. 처부수자 뭐 윤상현 의원 저와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고 3대 검은 카르텔을 깨부숴야 우리가 성스러운 전쟁에서 승리한다 뭐 등등등 뭐 김사희 뭐 유튜버들 해가지고 그럼 싹 다 내랑선동으로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쟁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건희 보석신문. 예, 지난 3일에 보석 청구를 했는데 어제 신문이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어지럼증, 불안 증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석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특검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주면은 증거인멸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반박을 하니까 이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거지를 자택이랑 병원으로 한정할 거고 휴대전화도 안 쓸게요, 전자발찌도 부착할게요, 이런 조건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의 브리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